흰수염 해적단 2번대 대장 에이스 처형식이 벌어질 해군 본부 마린포드. 그곳엔 50척의 군함이 둘러싸여 있었고 전 세계 정예 해군 10만 명 이상이 전투대기, 그리고 정면엔 실무에 바솔륨의 쿠마, 보아행콕, 주라큘 미호크, 도플라밍고, 게코 모리아까지 5명 배치. 처형대를 지키는 3명의 해군대장 키자루, 아오키지, 아카이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에이스가 처형대로 올라왔고 때맞춰 해군 원수 센고쿠는 전보벌레를 이용해 전세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イエス、お前の父親の名を言ってみろ。俺の親父は白ひげだ。お前の父親は海賊王ゴールド・ロジャーだ。 해군의 사기가 정점을 찍던 그때 울려 퍼지는 경보음, 바로 흰수염의 사나이적단 등장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흰수염이 타고 있는 모비디코는 수면 아래에서 튀어나와 해군의 코앞까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등장. 何十年ぶりだ戦国。俺の愛する息子は無事なんだろうな。 곧바로 흔들흔들 능력을 사용하는 흰수염, 대기를 찢어발기며 선제 공격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챙기게 되었죠. 흰수염의 흔들 능력에 마린포드를 집어삼킬 정도의 해일이 몰려왔고 모두가 절망하던 그 순간 이어서 흰수염을 노린 아오키지의 공격, 당연히 통할 리 없었고 반대로 흰수염의 공격에 바다로 떨어지는 아오키지는 바다를 얼려버리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은 얼음을 발판 삼아 마린포드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제일 의외의 인물이 선봉대장으로 움직였죠. 바로 세계 최강의 검사 주라큘 미호크. 흑도를 이용한 최강의 참격을 흰수염에게 날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등장해 힘겹게 막아냈는데 3番隊隊長ダイヤモンド・ジョーズ。 미호크가 막히자 이번엔 해군 본부 최고 전력이라 불리는 해군 대장 키자루가 움직였습니다. ヤサカニのマガタマ。 이번에도 역시 흰수염을 대신해 누군가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1번대 대장 불사조 마르코. いきなりキングは取れねえだろうよ。怖いね。 불사조 능력을 이용한 마르코는 키자루에게 날아갔고 불닭킥을 제대로 한 방 먹여줬습니다. 혼란스러운 전쟁이 이어지던 중 다이아몬드 조즈는 해군 본부를 박살내기 위해 완력으로 얼음을 뽑아 처형대를 향해 던졌는데 거인족의 10배가 넘는 크기의 빙산, 그걸 지켜보던 한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는 바로 해군 대장 아카이누. 大雲下。 이어지는 흰수염 해적단의 필살병기 리트로즈 주니어가 처형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군 3스타 거인족 부대가 달려들었지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때 공격을 준비하는 칠무의 바솔륨의 쿠마. 우르스스 쇼크. 엄청난 파괴력에 오즈는 기절하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칠무의 한 명 정도는 자신이 잡아야 한다며 도플라밍고에게 펀치를 날려보는 오즈. 하지만 실실 능력에 오즈의 다리 한쪽은 무참히 썰려나갔고 처형대를 향해 손을 뻗는 오즈에게 최후의 일격을 선사하는 게코 모리아. 에이스 눈앞에서 오즈는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흰수염을 기습하는 해군 거인족 중장. 하지만 개빡친 흰수염에게 한방컷 당했죠. 大津を踏み越えて進め。 같은 시각 흰수염 해적단 기세에 쫄아 도망치던 코비가 본 것은 해군 대장 아카이누가 전장에서 도망치던 해군 병사를 마그마로 녹여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해군 영웅 거프는 처형대로 올라와 에이스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わしゃどうすりゃええんじゃい。エース貴様、なぜわしの言う通りに生きなんだ。
전장에선 칠무에 도플라밍고가 흰수염 해적단을 가지고 놀며 이런 명대사를 남겨줬습니다. 海賊が悪海軍が正義なものはいくらでも塗り替えられてきた頂点に立つ者が善悪を塗り替える正義は勝つって勝者だけが正義だ 이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군함 한 척, 그곳엔 밀짚모자 루피를 비롯한 전 칠무의 크로커다일, 그리고 혁명군 이반코프와 수백 명의 임펠다운 죄수들이 있었죠. 助けに来たガープまた貴様の家族だぞ 곧장 흰수염에게 날아가는 크로커다일. 久しぶりだな白ひげ 하지만 루피가 날아와 크로커다일을 막아냈습니다. 흰수염은 루피 등에 걸려있던 밀짚모자를 보며 사왕 샹크스를 떠올렸죠. 그리고 루피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おめえごときじゃ命はねえぞ 그러나 루피는 지지 않고 흰수염에게 반격하였는데 うるさいお前がそんなこと決めんな海賊王になるのは俺だ 흰수염은 루피의 배짱을 인정해줬고 루피는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들어가 해군을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에이스는 이렇게 말했죠. 来るなルビ하지만 ー俺は弟だ 루피의 발언에 모두가 술렁이던 그때 해군 원수 센고쿠는 루피가 혁명군 드래곤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ゴムゴムのギガ 루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俺は死んでも助けるぞ 그걸 보던 흰수염은 마르코에게 당부의 한마디. マルコあれを死なすんじゃねえぞ了解 루피는 에이스에게 향하던 도중 오랜만에 스모커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그타운에서 드래곤이 루피를 구해준 이유를 알았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잡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했고 패기가 없던 루피는 역시나 스모커에게 다시 한번 붙잡혔습니다. 루피를 구해주기 위해 행콕 등장. 生かしてはおかぬこんなに怒りを覚えたことはない暗黒 행콕은 에이스의 수갑 열쇠를 확보해 루피에게 줬더니 생각지도 못한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先を急ぐのじゃルフィ 그대로 힘이 풀려버린 행콕은 주저앉았고 결혼까지 하는 망상을 하던 그때 스모커는 루피를 쫓았고 정신을 차린 행콕은 능력을 사용해 해루석 짓대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스모커에게 도망친 루피 앞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가 대기 중이었죠. あの次世代の申し子の命ここまでかあるいはこの北東からどう逃がす 징베는 루피를 살리기 위해 미호크를 막아봤으나 실패. 루피는 스스로 미호크를 제압하려 했지만 팔이 잘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광대 버기를 던져주고 도망치던 그때 루피를 구하기 위해 흰수염 해적단 5번대 대장 비스타가 미호크를 막아냈죠. 이때 미호크는 루피의 진짜 능력을 읽어냈습니다. この海においてあの男は最も恐るべき力を持っている 미호크와 비스타는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았으나 승부를 내지 못하고 무승부로 마무리. 같은 시각 후방에서 등장하는 파시피스타 부대는 흰수염 산하해적단을 순식간에 박살내버렸죠. 그리고 흰수염 옆에 등장하는 스쿼드. 광대 버기가 가지고 있던 전보벌레를 통해 흰수염이 공격받는 모습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あの野郎傘下の海賊風情にああもう簡単に一突きされちまうなんてみっともねえじゃねえか白ひげ俺はそんな弱え男に負けたつもりはねえぞ 스쿼드는 자신이 흰수염을 왜 공격했는지 말하기 시작. もうこんな茶番劇やめちまえよ白ひげもう海軍と話はついてんだろお前ら白ひげ海賊団とエースの命は必ず助かると確約されてんだろどれだけロジャーを恨んでるか知ってるはずだだったら一言言ってくれりゃよかったエースはロジャーの息子であんたはエースを次期海賊王にしたいと思ってると湾内にはお前ら白ひげ海賊団外側には俺たち傘下の海賊団お前は俺たち傘下の海賊43人の船長の首を売り引き換えにエースの命を買ったんだ傘下の海賊たちは全滅白ひげ海賊団とエースは助かるすでに戦国と話はついてるそうだろエースのため白ひげのためと命を投げ出してここまでついてきてよく見ろよ海軍の標的になってんのは現に俺たちじゃねえか
エースがロジャーの息子だってのは事実。そのことに最も動揺する男を振り回した奴らの作戦が俺たちの一枚上を行ったんだ。仮にも親に刃物突き立てるとはとんでもねえバカ息子だ。バカな息子をそれでも愛そう。させば傘下の海賊たちは助けると赤犬がそう言ったのか。おめえがロジャーをどれほど恨んでいるかそりゃ痛いほど知ってら。ダースクワード、親の罪を子に晴らすなんて滑稽だ。エースがおめえに何をした。エースが誰の子だろうが関係ねえ。この広い海で俺たちは出会ったんだ。お前たち二人だけじゃねえ。全員俺の息子なんだ。決してエースだけが特別じゃねえ。みんな俺の家族だぜ。海賊なら信じる者はてめえで決めろ。構えろ、暴れ出すぞ世界最強の男が。行くぞ。 병신처럼 울고 있는 스쿼드에게 한마디 남기는 마르코. 泣くことが報いることかよい。 해군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존 자이언트 해군 중장이 해적들을 저지하였지만 흰수염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그리고 흰수염은 대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그대로 흔들 능력으로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마린포드는 물론이고 바다 그리고 하늘까지 갈라지며 역시 초인계 최강 흔들 능력의 위력을 제대로 선보였죠. 이어서 흰수염은 흔들 능력으로 거인족을 한방컷 내버리고 충격파는 처형대로 향했으나 해군 3대장의 방출형 무장색 패기에 막히고 말았죠. 이어지는 해군의 작전은 바로 흰수염 해적단을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의 집중 포격 시작. 수만 명의 해적들은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받으며 죽어갔고 흰수염의 흔들 능력조차 고무로 된 포위벽을 뚫어낼 순 없었습니다. 하지메로 아카이누. 다음 작전을 위해 움직이는 해군 대장 아카이누. 유세 가삼. 구름 위에서 쏟아지는 마그마 공격에 직접적인 피해와 얼어있던 발판이 녹으며 바다에 잠기게 되어 흰수염 해적단은 전멸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설상가상 흰수염의 상징과 같은 배 모비디코 또한 아카이누 마그마에 처참하게 박살났죠. 스마네. 포위벽 중 유일하게 뚫려있는 곳을 향해 루피는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 흰수염 해적단도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이 틈에 생고쿠는 에이스 처형을 지시하지만 기절해 있던 오즈가 깨어나면서 잠깐의 틈이 생겼고 징배의 도움을 받은 루피가 포위벽 안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해군 3대장 앞에 당당히 등장한 루피. 그 모습에 3대장은 각자의 소감을 말했습니다. 아라라. とうとうここまで。堂々としちょるのドラゴンの息子。怖いねこの若さ。 3대장에게 싸움을 거는 루피. 이 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흰수염은 작전을 지시합니다. 全員準備を広場へ突入するぞ。 루피는 3대장을 상대로 무차별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패기가 담겨있지 않아 한 번의 유효타도 없었죠.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눈속임을 위한 페이크. 그러나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키자루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構えろ。 에이스의 처형은 순식간에 시작. 하지만 누군가 에이스를 지켜냈고 그 인물은 바로 크로커다일이었죠. あんな瀕死のじじい後で消すさ。その前にお前らの喜ぶ顔が見たくねえんだよ。 도안께서는 자신이 아닌 흰수염 편에 붙은 크로커다일에게 분노하며 둘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피는 그 틈에 처형대 쪽으로 달렸으나 해군 대장 아오키지가 막아서며 이렇게 말했죠. お前のじいさんは恩人だが仕方ねえよな。 루피를 구하기 위해 행콕이 달렸으나 마르코가 날아와 쿠잔을 걷어차버리며 루피를 지켰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은 마린포드 광장을 향해 헤엄쳤고 이때 해저에서 등장하는 패들십에 모든 해적들이 올라타는 데 성공. 그리고 오즈의 도움으로 흰수염 해적단은 무사히 땅을 밟게 되었죠.
되었죠. 그리고 흰수염은 광장에 내려와 흔들 능력으로 잡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위력을 선보였고 野郎どもエースを救い出し海軍を滅ぼせ 흰수염을 제압하기 위해 달려드는 아오키즈의 공격. ナイスボール 하지만 통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조즈의 해군 대장 옆치기. ダイヤモンドジョズ 한편 루피는 처형대로 향하다 해군 중장 모몬가에게 털리고 해군 대장 키자루에게 공격받으며 완전히 리타이어 당했습니다. 흰수염은 루피의 상태를 보더니 루피를 아웃시켜둔 다음 命がいらねえやつは前に出ろ 흰수염의 흔들 능력을 막아서는 한 남자, 바로 해군 대장 아카이누였습니다. そう好き勝手暴れてもらっちゃこの島が持たんわい 그리고 마그마 블로우를 날려봤으나 守ってみろ 흔들 펀치로 응수했습니다. 엄청난 충격파에 이목이 집중된 틈을 노린 마르코는 불사조로 변신해 처형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을 위해 등장한 영웅 거프.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모두가 힘내고 있는 상황에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에이스. 今になって命が惜しい 아카이누를 상대하던 흰수염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그걸 본 마르코는 흰수염을 지키기 위해 키자루와 대결을 미뤄둔 채 달려가다 등 뒤로 레이저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즈는 마르코가 당하는 것을 보려고 눈을 돌린 그 순간 아오키지의 얼음 능력에 순식간에 제압당하며 흰수염 해적단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メイドへの引導このわしが渡したろうかいの 흰수염에게 명구빵을 적중시키는 아카이누. 같은 시각 루피는 이방코프에게 텐션 호르몬 처방을 받으며 다시 한번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또다시 처형대로 향하는 루피 앞을 막아서는 해군 코비. 하지만 한방 컷으로 제압당하며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마르코는 키자루의 레이저 공격을 회복하며 흰수염에게 달려갔으나 해루석 수갑에 힘을 봉인당하며 전장에서 아웃. 그리고 3번대 대장 조즈 또한 완전히 냉동인간이 되며 전장에서 아웃. 崩れたな白ひげ海賊団 이로써 흰수염 해적단을 지탱할 핵심 인원은 흰수염 본인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俺は白ひげだ 수백 명의 해병을 한 방에 제압한 흰수염의 등 뒤를 지켜주는 흰수염 해적단 대장들. 이때 생고쿠의 지시로 속행되는 에이스 처형. 하지만 흰수염은 더 이상 처형을 저지할 힘이 없었죠. 見ろ白ひげ 루피는 에이스의 처형을 저지하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이때 방출되는 폐왕색 패기. 수십만 명이 몰려있는 전장에서 잡졸들을 모조리 기절시키는 강력함을 뽐낸과 동시에 처형인 2명까지 기절시키며 에이스를 지켜냈습니다. おいおいマジか驚いたね 루피의 폐왕색에 놀란 해군은 일제히 루피에게 달려들었지만 흰수염이 커버 쳐주기 시작합니다. 野郎どもこれより麦わらのルフィを全力で援護しろやってみろ小僧今おめえは俺に代わってエースの処刑を止めてみせたおめえも D の意志を継ぐものならばこの時代のその先を俺に見せてみろ 루피를 제압하기 위해 미호크가 참격을 날려 공격했으나 미스터 원의 도움을 받았고 이어서 크로커다일의 도움까지 받으며 미호크에게 무사히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처형대 근처까지 온 루피를 돕는 혁명군 이나즈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줬죠. 거침없이 위로 향하던 루피를 막아서는 해군 영웅 거프. 하지만 거프는 단호했죠. ここを通りたくばわしを殺してでも通れ 곧바로 기어 세컨드를 사용해 거프의 펀치를 피해냈고 턱에 카운터를 먹이며 거프를 제압한 루피. 에이스와 루피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 거프는 눈을 감은 채 루피의 공격에 당한 척한 것이었죠. 마침내 루피는 에이스가 붙잡혀 있는 처형대에 도착. 개빡친 생고쿠는 부처님으로 변신하기 시작했고 루피는 재빨리 에이스의 수갑 열쇠를 풀기 위해 열쇠를 준비하던 그때 そんなものまで持っていたとはね麦わらのルフィ
키자루 레이저 공격에 박살나버린 열쇠. 그때 기절에 딱 깨어난 미스터 3. 눈앞에는 루피와 부처님이 된 생고쿠가 있었죠. 루피의 지시로 침착하게 에이스를 구해냈고 처형대가 박살나며 바닥으로 떨어질 위기의 순간 미스터 3는 임펠다운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모두를 구해준 미스터 2를 떠올리며 에이스의 수갑 열쇠를 만들어줬습니다. お前は昔からそうさルビー。俺の言うこともろくに聞かねえで無茶ばっかりしやがって。危険のエースが解放された。 마침내 해방된 에이스는 곧바로 이글이글 능력을 쓰며 강함을 뽐냈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함께 해군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해군 대장 아오키지와 잠깐의 대결에서 이글이글 능력은 얼음 공격을 모조리 증발시켜버리며 해적왕 아들의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패들십을 끌고 몸빵하려는 스쿼드를 발견한 흰수염은 배를 멈춰 세웠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子が親より先に死ぬなんてことがどれほどの親不孝かてめえにはわからねえのかスクワード。 이어지는 흰수염의 마지막 명령. よーく聞け白ひげ海賊団。今から伝えるのは最後の戦長命令だ。おめえらと俺はここで別れる。全員必ず生きて無事新世界へ帰還しろ。振り返るな。時代は変わる。 에이스는 흰수염에게 마지막 감사의 인사를 위해 큰 절을 올렸죠. 이후 마린포드를 떠나려는 흰수염 해적단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아카이누. まあ船長が船長それも仕方ねえか白ひげは所詮千の時代の敗北者じゃけ 그 말에 빡친 에이스는 아카이누에게 다가가서 白ひげはこの時代を作った大海賊だ。 아카이누와 에이스의 힘 대결. 그러나 튕겨져 나온 에이스. お前はただの火わしは火を焼き尽くすマグマじゃわしと貴様の能力は完全に上下関係にある 쓰러진 에이스를 방치한 채 루피에게 달려가는 아카이누. 그리고 에이스가 루피를 대신해 몸으로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루피의 눈앞에서 벌어진 참극. 흰수염 해적단은 뒤늦게 아카이누를 공격해보지만 데미지를 1도 줄 수 없었고 모든 장면은 버기들의 부하에 의해 실시간으로 전세계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まだ息はありそうじゃの 확인 사살을 준비하는 아카이누에게 루피는 멈추라고 소리치지만 소용없었죠. 그리고 흰수염이 도와주려고 팔을 뻗어보지만 키자루 레이저에 팔이 뚫리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다행히 아카이누의 공격을 징베가 받아내며 버텼고 이어서 마르코와 비스타가 아카이누를 공격했습니다. 물론 데미지는 1도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귀찮아하며 에이스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죠. 내장이 다 타버린 에이스는 루피에게 안긴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거푸는 분노한 채 아카이누에게 접근하는 걸 생고쿠가 머리를 누르며 제압. そうやってわしを抑えておけ戦国でなければわしは杯を殺してしまう。 에이스는 루피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鬼の血を引くこのお前を愛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 에이스의 죽음에 흰수염은 눈물을 흘렸고 결국 19살이라는 나이에 사망하게 된 에이스. 흰수염 해적단 전원 에이스의 죽음에 눈물을 흘렸고 루피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麦わらボーイ精神が崩れた。命が危ない。 그 틈을 노린 해군대장 아카이누. 드래곤의 아들 루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집념을 보이며 접근해왔고 마르코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麦わらの命こそ生きるエースの意志だ。エースに代わって俺たちが必ず守り抜く。もし死なせたら白ひげ海賊団の初と思え。
이때 위협을 느낀 아카이누 등 뒤에 등장한 거대한 그림자, 바로 분노한 흰수염이었습니다. 최강의 흔들 능력으로 아카이누의 몸을 꺾어버리며 바닥으로 찍어 눌러버렸죠. 하지만 이어지는 공격을 피한 아카이누는 곧바로 마그마 능력으로 반격하며 쉽사리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흰수염의 공격에 카운터로 들어간 마그마 공격. 흰수염은 명치가 뚫리는 두 번째 공격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東証聖夜 무릎을 꿇은 흰수염. 이때 죽은 에이스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힘을 내 아카이누의 멱살을 잡은 뒤 피니쉬 공격 준비. 흰수염은 아카이누의 옆구리에 필살 공격을 적중시키며 엄청난 피해를 줬고, 동시에 마린포드 또한 반파되는 손상을 입혔습니다. 갈라진 광장. 흰수염은 해군 쪽에 있었고 나머지 흰수염 해적단은 반대편에 있어 자연스럽게 도망칠 수 있는 각이 나오게 되었죠. 모두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던 흰수염을 바라보고 있던 건 바로 정상결전이 벌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칠무의 검은 수염 티치였습니다. 黒ひげ海賊団久しいな死に目に会えそうでよかったぜ親父 흰수염의 흔들 능력 선빵에 티치는 당황하며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은수염 해적단은 멀쩡히 일어났고 てめえだけは息子とは呼べねえな蹴りをつけるぞティーチ望むところだ 티치는 어둠어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これがサッチをぶっ殺して奪った悪魔の実の能力最強の力闇闇の実なあ親父サッチも死んだがエースも死んだなあんたは老いた処刑されゆく部下一人救えねえほどになバナロ島じゃ俺はエースを殺さずに置いてやったのによ 흰수염은 흔들 능력을 둘러 티치를 공격해보지만 어둠 능력의 흔들흔들 능력은 무효화되었고 그대로 티치에게 정탈을 허용하고 말았죠. 이어서 지속적으로 털리던 흰수염은 순간적인 센스를 발휘해 언월도를 이용한 공격을 티치에게 적중시켰습니다. 이어서 家臣軽率おめえの弱点だ 흰수염에게 제대로 공격받은 티치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으나 후속타를 쳐맞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흰수염은 이미 죽기 직전의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 마무리 지으려고 다가갔으나 티치의 총탄 한 발에 모든 힘이 풀리며 움직일 수 없게 되었죠. やっちめおめえら 검은수염 해적단 모두가 달려들어 흰수염을 다구리치기 시작. 그리고 흰수염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며 과거 처형당하기 전 로저와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おめえが死ぬってロジャーああもう長くはねラフテルへの生き方でも教えようか白い聞いてもいかねえ興味ねえからな近頃政府のやつらが俺を何と呼んでるか知ってるかゴールド・ロジャーだなんだそれがおめえの本当の名前か違う俺はゴール D ロジャーだ時々会うな D を名に持つやつらうちにも一人 T ッチってのがいるああ D ってのは何なんだ知りてえかよし教えてやろう 모든 공격이 끝난 뒤 흰수염의 유언 시작. ロジャーが待ってる男は少なくとも T ッチおめえじゃねえロジャーの意志を継ぐ者たちがいるようにいずれエースの意志を継ぐ者も現れる血縁を立てどあいつらの炎が消えることはねえそうやって遠い昔から脈々と受け継がれてきたそして未来いつの日かその数百年分の歴史を全て背負ってこの世界に戦いを挑む者が現れる戦国おめえたち世界政府はいつか来るその世界中を巻き込むほどの巨大な戦いを恐れている興味はねえがあの宝を誰かが見つけた時世界はひっくり返るのさ誰かが見つけ出すその日は必ず来る
ワンピースは実在する。見事な遺言だ。 결국 흰수염은 서 있는 채로 사망. 흰수염은 전장에서 267번 칼에 베었고 총탄 152발, 포탄에 46발 맞았으며 해군 대장들의 공격도 받았으나 도망친 흔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숨죽여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흰수염의 최후를 지켜봤고 言ったか白ひげ 같은 시각 흰수염 해적단은 흰수염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둔 채 도망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는 해군 대장 아카이누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상태였죠. しぶとい野郎だったぜ。やっとくたばったか。さあ始めるぞ。 흰수염의 시체 위를 덮는 검은색 천, 그 속으로 티치가 들어갔습니다. 한편 루피와 함께 도망치던 흰수염 해적단 앞에 해군 대장 아오키지가 바다를 얼렸고 지하에서 아카이누가 다시 한번 튀어나와 루피를 죽이려고 했죠. 루피를 지키기 위해 흰수염 해적단과 혁명군 간부 이반코프가 아카이누를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패기를 두르지 않은 공격은 당연히 아카이누에게 데미지조차 줄 수 없었고 모두가 허무하게 제압당했습니다. 그 틈에 루피를 안고 도망치던 징베에게 명구빵을 적중시킨 아카이누, 루피 가슴에 영구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공격을 하려던 그때 守りてえもんはしっかり守りやがれ。これ以上こいつらの思い通りにさせんじゃねえよ。 하늘로 날아간 루피와 징베를 낚아챈 건 바로 광대 버기였죠. 그리고 잠수함 한 대가 등장했는데 그곳엔 초신성 트라팔가 로우가 있었고 자신은 의사이기 때문에 루피를 맡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카이누를 막기 위한 흰수염 해적단과 크로커다일이 대치하는 동안 마린포드 광장에서는 검은 수염 티치가 흰수염의 시체 위에 덮어둔 검은색 천에서 나왔습니다. 海軍おめえらに俺の力ってもんを見せておこう。 곧바로 어둠 능력 블랙홀을 사용해 해군을 붙잡아둔 채 티치는 흰수염이 흔들 능력을 사용할 때 폼을 재현해내며 흔들흔들 능력의 부활을 해군에게 보여줬습니다. 全てを無に返す闇の引力、そして全てを破壊する自身の力、俺こそが最強だ。そう、ここから先は俺の時代だ。 마르코는 티치의 몸이 평범한 인간과 달리 E형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냐며 경계하였죠. 생고쿠는 자만하고 있던 티치에게 충격파로 공격하며 뒤늦게 대처하기 시작. 하지만 티치를 제압할 순 없었고 이어지는 두 번째 충격파를 흔들 능력으로 막아내는 티치. 이어서 흔들 능력을 활용한 대기를 뒤엎는 충격적인 능력 활용을 보여줬습니다. 루피에게 쳐맞은 뒤 견문색을 각성하게 된 코비에게 들리는 수많은 비명과 죽음의 소리들, 처참히 죽어가는 해병을 보던 코비. 같은 시각 해군 대장 키자루가 루피를 막타치기 위해 버기 앞에 등장했고 뒤늦게 트라팔가 로우에게 루피를 인계하였으나 키자루의 공격을 피할 순 없었죠. 하지만 그때 울려 퍼지는 멈추라는 소리. 아카이누 앞을 막아서는 해군 상사 코비. もうやめましょうよ。もうこれ以上戦うのやめましょうよ。命がもったいない。 병사 한 명 한 명이 소중한데 목적을 이뤘음에도 병사들을 치료하지 않아 죽게 만들면 안 된다고 했죠. まるでバカじゃないですか。 코비를 죽이려는 아카이누. 하지만 이때 누군가 등장. 바로 사왕 샹크스. よくやった若い海兵。お前が命を懸けて生み出した勇気ある数秒は良くか悪くか世界の運命を大きく変えた。 루피를 노리던 키자루를 막는 벤베크맨. 何もするな。フェンベックマン。この戦争を終わらせに来た。 샹크스 등장해 전쟁은 잠시 멈췄고 이 틈에 루피를 태운 잠수함은 마린포드를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해군 대장들. 샹크스가 있음에도 바다를 얼리며 최후의 저지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키자루의 공격. 수중에선 해군 대장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これでまだ生きていたらあいつら運が良かったと 행콕은 루피를 구하기 위해 군함을 타고 마린포드를 이탈. 한편 20년 만에 만난 버기와 샹크스.
자신에게 거짓 보물 지도를 이용해 심부름시킨 것에 빡쳐 멱살을 잡고 있었죠. 하지만 샹크스의 능글맞음에 당황한 버기의 뇌를 스치는 한 가지 아이디어. 샹크스랑 같이 있으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죠. 샹크스가 마르코에게 다가가 한마디 했습니다. マルコこれ以上応戦するな 샹크스 등장에 전장을 떠나려는 미호크. 白ひげと戦うことは承諾したが赤髪は協定の範囲外だ 생고쿠와 티치가 있는 쪽으로 이동한 샹크스는 모두에게 선언했습니다. まだ暴れ足りない奴がいるのなら来い俺たちが相手をしてやるどうだティーチいや黒ひげ 하지만 티치는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やめておこう欲しいものは手に入れたんだお前らと戦うにはまだ時期が早い行くぞ野郎ども 티치가 이탈함에 따라 생고쿠는 변신을 풀었고 샹크스 또한 전투적인 눈빛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했고 전쟁 영상은 세계로 송출되고 있어 흰수염과 에이스의 죽음을 치욕스럽게 둘 수 없다 말했죠. お前ならいい赤髪すまん戦争は終わりだ 해군 본부 마린포드에서 벌어진 흰수염 해적단과 해군 본부의 대결. 최후의 승자는 결국 해군 본부였습니다. 해군 본부 마린포드 근해에 훗날 최악의 세대가 될 인물들이 전쟁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트라팔가 로우의 잠수함으로 도망쳤던 루피 일행은 행콕과 만나 아마존 릴리의 숨기로 결정. 같은 시각 정상결전이 벌어진 마린포드에 남아있던 해군 원수 생고쿠는 검은 수염 티치가 임펠다운에서 어떤 짓을 벌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ごきげんようこの閉ざされた檻の中で一生を終える夢なき囚人どもどうせ死を待つだけの妖精どうだお前らその檻の中で一丁殺し合いしてみねえか生き残った奴らを俺の仲間としてシャバへ出してやろうじゃねえか 범죄자 엘리트만 모았다는 것을 알게 된 생고쿠는 수배설을 뿌리라 명령했으나 세계 정부의 지시로 해당 사건은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린포드 뒷골목에서는 칠무의 도플라밍고가 파시피스타를 이용해 칠무의 개코 모리아를 사냥 중이었습니다. 모리아 제거 지시는 해군 원수 생고쿠보다 윗선에서 지시된 것이었죠. 한편 사왕 샹크스가 마린포드에 등장해 전쟁을 종결시킨 뒤 흰수염과 에이스의 시신을 해군으로부터 지켜냈고 신세계에 흰수염과 에이스의 묘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いいかルフィ勝利も敗北も知り逃げ回って涙を流して男は一人前になる泣いたっていいんだ 마린포드에서 탈출한 버기는 세계 정부에게 칠무의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검은 수염 티치는 초신성 주얼리 보니를 잡아 해군 군함 한 척과 교환하려 시도했지만 해군 대장 아카이누가 출동한 것에 해적단 전원 도망쳤고 그곳엔 보니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니는 결국 신세계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카이누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해군 원수 생고쿠는 성지 마리조아에 찾아가 세계정부 전군 총수이자 전 해군 원수 콩에게 자신은 해군 원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사표를 제출하며 다음 원수로 해군 대장 아오키지를 추천했습니다. 최악의 세대 트라팔가 로우의 치료 덕분에 깨어난 루피. 하지만 에이스가 눈앞에서 죽던 장면을 본 PTSD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죠. 그걸 본 징베는 루피를 제압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失ったものばかり数えるなないものはないお前にまだ残っておるものはなんじゃ 그리고 자신에게는 아직 동료들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으며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같은 시각 해적왕의 오른팔 명왕 레일리는 샤본디제도부터 평영으로 헤엄쳐 아마존 릴리에 도착해 루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밀짚모자 해적단 멤버 전원 각자 2년간 수련한 다음 만나는 것이었죠. 루피는 레일리의 제안을 수락한 뒤 빈집이나 다름없던 해군 본부 마린포드를 기습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전 세계로 흩어진 동료들에게 2년간 수련을 제안하는 3D 2Y 문구가 신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우섭은 보인열도에서, 나미는 하늘섬 웨더리아에서, 초파는 새의 왕국에서, 조로는 스파다오 왕국에서 세계 최고의 검사 미호크에게 수련받게 되었죠. 상디는 카마바카 왕국에서 게이들에게 살아남기, 프랑키는 닥터 베가펑크의 고향 벌지모아,
브룩은 굶주리니아 나라에서, 로비는 혁명군의 본진 바르티고에서 2년간 수련 시작. 같은 시각 레일리는 루피에게 견문색부터 시작해 悪魔の実の能力者に対して弱点をつくことを除いてはこの武装色の覇気この世で唯一の対抗手段であるということ 무장색 그리고 패왕색 패기까지 시범을 보이며 무인도에서 패기 수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루피가 7살이던 시절, 거푸는 코르보 산에 머무르던 산적 다단에게 루피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해적왕 로저의 아들 에이스 또한 그곳에 있었죠. 루피는 에이스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며 매일 쫓아다녔으나 그렇게 약 3달이 지나서야 에이스를 따라올 수 있게 된 루피. 그곳엔 에이스뿐만 아니라 사보도 같이 있었죠. 루피는 에이스와 사보의 의리 테스트에 통과한 뒤 본격적으로 삼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俺たちの絆は兄弟としてつなぐ。どこで何をやろうとこの絆は切れねえ。これで今日から俺たちは兄弟だ。 그러던 어느 날 사보는 귀족이었던 부모에게 잡혀갔으나 집에서 빠져나와 셋 중 가장 먼저 바다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때 천룡인의 배가 지나갔고 사보의 배를 공격해 침몰시켰죠. 그 소식을 듣게 된 에이스와 루피는 오열했지만 사보는 돌아오지 않았고 둘은 험난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수련했습니다. 広い世界を見て俺はそれを伝える本を書きたい。もっと強くなって海賊になろう。俺は海賊になって勝ちまくって最高の名声を手に入れる。俺の存在を認めなくてもどれほど嫌われても大海賊になって見返してやんのさ。俺の名を世界に知らしめてやるんだ。 에이스는 17살이 되자 바다로 떠났고 3년 뒤 루피도 17살이 되어 바다로 떠났습니다. 정상결전으로부터 2년 뒤 샤본디제도 그곳에 밀짚모자 일당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며 샤본디는 떠들썩했는데 그건 바로 밀짚모자 일당이 새로운 멤버들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해적들이 모였고 해군도 루피를 잡기 위해 출동했죠. 하지만 いやセカンドジェットピストル。 2년 전 파시피스타로는 더 이상 루피를 제압할 수 없었죠. 그리고 조로와 상디 또한 너무나 강해졌습니다. 해군에게 도망치던 루피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는데 レイリー俺はやるぞ。海賊王に俺はなる。 밀짚모자 일당은 무사히 써니오에 모여 어인섬을 향해 출항했습니다.